안녕하세요. 모든 종류의 전자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예방법을 알려드리고 이 피싱 방법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는 전자금융 사기 전담반, 오늘도 사건 해결을 위해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피해 금액이 커져가고 있는 자녀 사칭 이 메신저 피싱 이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뒷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저번 시간 끝나고 집에 가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왜요? 아니 그 사연 속에 그 엄마가 전 재산을 다 그냥 탕진했잖아요. 예. 이게 남일 같지 않아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는데 화도 나고 말이죠. 예. 그렇죠. 또 범인이 체포가 과연 됐는지, 그러니까. 또 다른 피해가 있는지, 또 그분이 피해 금액이 뭐 회복이 됐는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팀장님 지난 시간에 첫 방송이었는데 팀장님은 가셔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예, 사실 저희 대응팀에서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방송을 또 통해서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또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정보들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팀장님이 준비해 오신 정보 기대가 됩니다. 그 전에 지난 방송의 뒷이야기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죠. 이거 그렇게 빼앗긴 돈은 어떻게 되느냐? 범인은 과연 잡았느냐? 이거 먼저 좀 저희 전담반들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녀 사칭 메시저 피싱 그 뒷이야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통화를 차단하고 딸인 척 본격적인 연기에 돌입했다. 오케이, 걸려들었어. 회사 일에 필요한 상품권을 구입한다는 말은 다 거짓이었다. 딸이라고 철석같이 믿은 피해자가 직접 찍어 보내준 신분증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사기범. 서둘러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개설하는데 사실 이건 모든 범죄의 시작에 불과했다. 알뜰폰으로 모든 인증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된 사기범은 더 큰 범죄를 계획하게 된다. 걸리기 전에 계좌를 빨리 만들어야지. 오픈뱅킹으로 해두면 한 번에 돈 빼기 쉬우니까 오픈뱅킹도 가입을 하고.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하고 출금할 수 있는 오픈뱅킹 가입을 시작으로 빠른 현금화를 위해 가상화폐 사이트까지 가입한 사기범은 피해자의 돈으로 사이버머니까지 충전한다. 그때 문의드렸던 금 30돈 오늘 결제할게요. 네, 직거래만 가능한데 괜찮으세요? 네, 주소 주세요. 사전 검색을 통해 접촉해둔 중고거래 사이트의 금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만남을 약속하는 사기범.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CCTV가 없는 으슥한 공원에서 만나고 예. 900만 원 맞죠? 네, 계좌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피의자의 계좌에서 바로 금값을 지불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자녀의 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용한 사기범. 한 가정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사기범으로부터 부모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아니 이게 뭡니까? 이거 정말 믿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는 범인을 잡고 돈을 찾아서 피해자분 기뻐하고 이런 영상을 기대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우리 기대하고는 영 뭐 달라졌어요. 아마 이 뒤 내용이 범인이 갈취해간 돈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건지 이걸 보여준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바로 인출할 경우에 이제 자신들의 흔적이 남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그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속상하시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가상화폐는 그 전자지갑을 통해서 다른 계좌로 거래소로 보내서 현금화하기도 쉽고
추적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지금은 가상화폐를 피해금 자금 세탁 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그냥 뻔뻔함에 극치네요. 맞아요. 아니 팀장님 무슨 가상화폐 이거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그럴 거예요. 뭐 게임머니 뭐 이런 걸로 바뀌어버리면 이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만약에 구입했을 때 가상화폐 판매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당하게 자기는 매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좌를 지급 정지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소송으로 가게 되고 돈을 돌려받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렵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뭐 저는 이제 사이버 화폐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금거래 이거는 정말 또 다른 진짜 진화된 수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그 중고거래 사이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피해금을 가지고 금방을 가지 않고 그 중고 사이트를 통해서 피해금으로 금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현금화하는 그런 수법이 등장을 한 거죠. 거기 보면은 별별 중고물품 다 올라오잖아요. 많이들 파는 거죠 거기서. 그렇죠. 사실 이게 금이라는 거는 돈이잖아요. 현금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기범들은 사기치기 전에 금을 팔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걸 그 채팅을 이제 딱 걸어 놓습니다. 미리. 사겠다고? 네, 사겠다고. 그래 놓고 향후에 그 사기를 친 다음에 그 피해금으로다가 그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서 금을 받는 수법인 거죠. 그러니까 미리 예약해 놓고 예약하듯이 그렇죠. 우리가 예. 피해자 돈이 오자마자 바로 거기다가 지급을 해버리는 그렇습니다. 건데 예. 아니 그럼 팀장님 우리 그 은행에 출급 정지하는 게 있잖아요. 판매자 계좌를 정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당연히 지급 정지는 됩니다. 우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의거해서 유선으로만 신고해도 지급 정지는 되는데 네. 문제는 이 금을 판매한 사람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정당하게 그렇죠. 매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채팅했던 내용, 카톡 대화 내용을 제출하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게 보이스피싱으로 들어온 돈인지 어떻게 아느냐. 맞습니다. 정상적인 정상 거래죠. 눈으로 직접 보니까 정말 이거 부글부글 끓네요 속이. 그런데 문제가 이런 자녀를 사칭하는 메신저 말고요. 또 다른 아는 사람을 사칭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이렇게 빼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거 지금 당장 결제해야 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가 자꾸 뜬다. 그러면서 이제 현금 요구하기도 하고요. 문화상품권을 그 구매해서 그 1년 번호 이거 알려달라고 하는 거 있고요. 뭐 방식은 뭐 거의 유사해요. 근데 이제 그 대상이 부모님이냐 지인이냐 이제 그 차이뿐이죠. 그래서 다들 정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팀장님 이거 강력한 해결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아야 될 것 같다. 현장에서 뛰고 계신 입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강력하게 어필 좀 해주세요. 네. 꼭 하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 개통을 우리 그 통장을 본인 확인하고 해주듯이 본인이 가야만 개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해주는 겁니까 번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스마트폰이 워낙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그 보안과 관련된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그 V3처럼 스마트폰에 어떤 악성 코드가 들어왔다라면 그거를 탐지하고 사용자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스마트폰 자체 보안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증권 계좌도 마찬가지고 비대면 계좌 개설 시에 본인 확인 방법을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담사가 이 통장 개설 신청자하고 영상 통화를 하는 거예요. 영상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범이 피해자의 신분증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얼굴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다만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상담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 오픈뱅킹 가입을 최소 24시간만이라도 좀 지연시켰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비대면으로 사람이 만들어서 바로 오픈뱅킹해서 모든 은행 돈을 다 털어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불편도 어느 정도 좀 감수를 해야 되고요. 또 이 오픈뱅킹 자체가 이거를 24시간 지연시킨다라는 거는
모든 은행권이 참가하지 않으면 효율성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금융당국의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하고 예, 또 지금 이 수법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분명 비대면 계좌 개설 후에 오픈뱅킹 가입을 24시간만이라도 지연시켜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도 이 마지막 세 번째는 크게 공감을 하는데요. 두 분 교수님들도 또 제안해 주실 게 있을 것 제 같아요. 생각은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24시간만 지연을 해도 아마 돈 바로바로 인출 못하기 때문에 많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계좌 개설을 할 때 이 자체도 굉장히 좀 까다롭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쉽게 하지 못하도록 뭐 이를테면 뭐 문자, 음성, ARS 뭐 또 그다음에 공동 인증서 같은 거를 반드시 방법으로 선택을 하고 우리가 편리함을 구가하는 대신에 위험 요소가 많다면 그 편리함을 좀 참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좀 적용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동의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만 그때도, 예. 그다음부터는 편하게 좀 쓸 수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확실하게 좀 알아보고 이거 좀 강화하자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만에서도 이런 그 예를 들면 165 전화 신고센터 있어요. 예,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즉시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추적 수사를 뭐 진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112에만 신고를 해도 그럼요. 뭐 바로 즉시 동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지연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만약에 그런 번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즉시 신고를 해서 계좌를 동결하는 이런 방법으로 좀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자, 자녀 사칭 메신저 이 사건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것인가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과연 어떻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인가, 예방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팁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뭐 무조건 확인입니다. 확인, 뭐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되어갖고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본인을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전달을 해야 되겠다. 특히 그 자녀 신분증,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를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확인을 하거나 차라리 안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위기 상황이 된다면 경찰에서 연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에서 굳이 그것을 사진을 찍어갖고 제공을 하면서 자녀가 그렇게 급박한 일들이 생기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나. 물론 이제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범죄가 일어나긴 하지만 근데 이제 현직에 계셨으니까 사실 다른 사람 신분증을 사진까지 찍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줄 만한 상황이 그렇게 있지는 않잖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꾸며낸 말이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내 자녀가 문자로 해가지고 돈 보내달라고 이제 왔어요. 그걸 내가 인증하는 방법을 하나 좀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를테면 아들아, 그래 좋아. 내가 지금 보내주려고 하는데 네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거 돼지코 같은 거 한번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인증샷을 나한테 그렇죠, 그렇죠. 아, 기발하네요. 좀 보내줘봐. 그럼 내가 그거 보고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범인이라면 이거 돼지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 전화를 빌렸어요라고 하면 친구 전화로 찍어서 보내라. 그러니까 인증샷 보내서 확인이 될 수 있겠죠. 그냥 사진이면 그럼 해킹해서 그걸 또 그렇죠. 엉뚱한 사진 쓸 수 뭔가 있으니까 뭐 돼지코라든지 돼지코를 하든지 코를 찝든지 예, 해봐라. 뭐 다른 거를 하라는 거죠. 살짝 범인이 화가 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또 다른 팁도 있을까요? 예, 그 사실 오픈 뱅킹은 이런 그 보안의 그 단점을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통합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꼭 오픈 뱅킹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정말로 뭐 하루에 5천만 원 1억씩 보낼 일이 없다라면 한도를 좀 줄여놓을 필요가 있어요. 애초에. 실제로는 그렇게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도를 너무 과도하게 높게 해놓으면 이런 유사시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녀 사칭해서 자기 신분증을 찍어서 보낸 피해를 당했다라면 반드시 신분증 재발급하시라는 재발급받으라는 거, 이거를 발급을 다시 한번 때문에. 강조드립니다. 예. 네. 사기로 얻어낸 돈을 곧바로 현금화 시켜버리는 범인들. 지금도 이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상화폐까지 악용해서 사기를 꾸려나가고 있는 수많은 전자금융 사기범들. 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우리 멤버들께서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좀 따끔하게 해주십시오. 범인들한테 예, 범인들에게. 반드시 검거된다. 반드시 검거. 지금 몇 건 성공해가지고 희희낙낙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검거될 것이고 그 검거되면 거기에 상응한 처벌이 따를 것이다. 이거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손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잡힙니다. 차라리 그 머리를 좀 더 발전적인 곳에 써라 이렇게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우리 교수님과 같은 생각인데 정말 기발한 그 수많은 사기 수법을 개발하는 좋은 머리로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데 쓰지 말고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이라는 커다란 주제로 2번에 걸쳐서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피해가 있고요. 또 피해금을 다시 돌려받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2번씩 저희가 강조해서 전해드렸고, 다른 누구가 제도가 바뀌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스스로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해드렸던 이야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전자금융 사기 전담반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높은 금리를 일부 일으키셔가지고 사용하는 것처럼 해서 저희가 당일 만기 상환 제도 당일날 빌려서 24시간 이내로 상환 처리가 들어갈 거예요. 하면 제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저축은행 쪽에서는 그냥 자금을 한번 받으세요. 그냥 얼마를 하든 상관없어요? 많이 받아보시면 고객님께 유리하시거든요. 어차피 당일날 바로 줄 거니까. 고객님 지금 담당자가 들인가요? 네.